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OP입니다. 6.6기 두산전이고요. 2대 5로 졌는데 스코어 자체는 석점 차지만 석점이 한 10석점 차같이 보이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참 쉽지 않은데 일단 3연패를 당했고 오늘 지면서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경기차가 지금 7위 기아하고 1.5게임 차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번 일요일이 끝날 때 7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얘기를 길게 할 게 없는 거 같고 그냥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일단 부상자도 너무 많고요. 나승엽 선수 이어가지고 윤동희 선수까지 빠지면서 그리고 2주 후에 검진이면 사실 한 달은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빠지고 검진 받고 그때 이상이 없어도 또 경기 감각도 찾아야 되고 2군 경기도 좀 뛰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참 처했는데 사실은 야구를 하면서 힘든 게 결국은 부상자가 안 나와야지 상위권이 될 수가 있는데 부상자가 아니면 좀 나눠서 나오든가.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주축 선수들 중에서 3명이 동시에 빠져버린 상황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실은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뭐 타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경기도 뭐 선발 잭로그 선수한테 오늘도 똑같이 그냥 당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당하고 있거든. 오늘도 6이닝 동안 2피안타, 2안타, 1보이넷으로 그냥 꼭꼭 묶였는데 같은 투수한테 똑같이 몇 번씩 만나도 계속 막히는 거는 사실은 전력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은 그래도 공략을 한두 점이라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아예 이런 한번 그 호구 잡힌 선수한테 아예 힘도 못 쓰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다고 당장 바뀌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황성빈 나승엽 선수야 뭐 트레이닝 파트하고 상관없는 부상이긴 한데 윤동희 선수가 또 허벅지 쪽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허벅지 쪽에 계속 좀 안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이게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오늘 경기는 그냥 식물처럼 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진 것 같고 그나마 레이에스 선수의 홈런이 있어가지고 0패는 면했는데 뭐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홈런을 쳤긴 했지만 따라간다는 생각, 역전한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팀 자체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1회 초에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1루를 갔고 3회 초에 또 3루 송구 실책으로 공짜로 2루까지 갔는데 상대가 이렇게 도와줘도 전혀 못 살렸으니까 이길 자격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6안타 2보이넷 8출루를 했는데 뭐 홈런으로 2점 말고는 잘루가 6개니까 여러모로 이길 수 없었던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오늘은 나그난 선수가 나쁜 투구를 했는지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는지 감을 잡기가 좀 힘든데 5.1이닝 동안 4실점을 했어요. 60개밖에 안 던지고 내려갔는데 7피안타 3홈런 솔로홈런 3개고 무보이넷 1삼진 그리고 투구수 60개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보이넷을 주면서 환장쇼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홈런 더비를 열어주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야수들의 그래도 좀 피로도는 더 있으니까요.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운이 쭉쭉 빠지긴 하는데 뭐 보이넷 잔치로 진짜 막 진 빠지고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보기 싫은 야구를 하는 것보다 그냥 홈런을 시원하게 계속 맞는 게 뭐 본인 입장에서 조금 더 시원하긴 해요. 그냥 깝깝한 것보다는 그냥 두들겨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6회 1사 3루에서 내렸는데 60개밖에 안 던졌는데 우익수 한승현 선수의 아쉬운 수비로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흐르면서 3루타를 줬는데 이게 이제 3루타가 안 됐다라면은 나균환 선수가 좀 더 길게 갔을 것 같은데 이 3루타를 주는 시점에서 0대 4였잖아요. 그리고 또 홈런으로 다 점수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넉점에서 더 벌어지면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교체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김동준 양의지 선수 연타석 홈런을 맞으면서 백투백 홈런을 맞으면서 또 2점을 더 줬고요. 그러니까 6회 말까지는 0대 2였으니까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백투백을 맞으면서 많이 벌어졌고 여기서 한 점을 더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1사 3루에서 투수를 내리고 정윤 선수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찌저찌 뭐 몸에 맞는 몸이 나오고 뭐 박진 선수 올라오고 이래저래 했는데 박준순 의루스 파울 플라이 김대한 좌익수 플라이 막으면서 생각했던 대로 추가 시점을 안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넉점도 너무나 큰 점수였다라는 거 우리 팀의 지금 타선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나균원 선수가 좀 더 길게 가는 게 더 나았을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면 투구수가 6킥이었으니까 오늘 경기를 뭐 안 잡는 생각을 해도 안 잡는다고 생각했다면은 뭐 7이닝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경기는 어떤 뭘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냥 무슨 수를 써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아쉽게 되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벤치 입장에서는 지금 3연패고 2연패였고 오늘 지금 3연패고 하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든 잡는 운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니까 아쉽지만은 이거는 뭐 판단을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졌는데 일단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전민재 선수가 굉장히 많이 지친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체력이 좀 방전이 된 것이 보였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했는데 타율도 지금 3월 오픈팔리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안타를 생산을 해주곤 있는데 어제랑 오늘은 이제 7타수 무안타로 이제 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수비에서 그 범위도 많이 좁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민재 선수를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풀타임인 선수고. 근데 오늘도 5번으로 나왔는데 사실 전민지 선수가 상위 타수 중심 타수는 많이 무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올 사람이 없고, 근데 오늘은 4타수 무안타에 삼진도 먹고 병차타도 치고 수비도 많이 힘들어 보이고 해서 이 방전돼 있는 전민재 선수보다는 풀충전된 이호준 선수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근데 지금 타선 상황을 봤을 때 또 내일이 또 좌투수인 최승용 선수라서 전민재 선수를 뺄 수가 있을까?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하기가 싫어지는 게 이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감독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라는 생각이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못 하겠는 상황이 자꾸 이어지는 것 같고 정말 모르겠고, 오늘 경기를 진 거는 사실은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좀 희망적인 요소나 좀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한태양 선수가 오늘 8번 이루수로 나왔는데 안타도 한 개 때렸고 또 타구도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멋진 활약들을, 한 개는 진짜 멋진 수비, 또 여러 가지 본인한테 오는 타구들을 자세히 처리를 해주면서 그나마 오늘 경기에 좀 위안이 됐다라는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큰 희망 요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태양 선수는 뭐 일단 팀 타선이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답이 없으니까 내일도 선발로 2루수든 1루수든 뭐 3루수든 나올 것 같은데 2루수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1루수나 3루수는 손호영 선수가 그나마 오늘 안타 쳤고 2루 타쳤고 그나마 개 중에 좀 나은 편이라서 지금 다 좋지만, 그래서 뭐 타순을 8번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일도 자투수고 앞에 있었던 사자들이 또 안 좋았으니까 그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타선이 뭐 오늘 답이 없었고 레이스 선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레이스 선수를 3번보다는 전 조금 더 땡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건 결국 내일 경기에 타순을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좀 나을 것인가라는 생각인데, 일단 내일 투수가 상대 투수가 자완 투수인 최승용 선수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답이 없으니까 우타 도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타 도배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제가 진지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 엔트리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가 손성빈 우타, 정훈 우타, 그리고 이호준, 박승욱, 김동현, 장두성 전부 다 자타였어요. 그래서 우타를 더 넣으려 해도 이제 손성빈, 정훈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무지성으로 우타 도배를 하는 라인업을 왼쪽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도배를 해보니까 1번 자익수 전준우, 2번 의익수 레이에스, 3번 3루수 손호영, 4번 1루수 정훈, 5번 2루수 한태양, 6번 지명타자 유강남, 7번 유격수 전민재, 8번 포수 손성빈, 9번 중견수 장두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준우 우레이에스 뭐 이런 거나 뭐 4번 정훈 이런 거 왜 넣냐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우타 도배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가능한 상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이런 짓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짜본 거고요. 4번에 정훈이 넣은 거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제일 그나마 맞는 게 이제 레이스 선수가 제일 낫고요. 전준우 선수가 그나마 양반이고 손호영 선수가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러면 유강남 선수도 뭐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나마 유강남, 전민재, 손성민, 장두성 중에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에 넣어보고, 그러면 4번에 왜 정훈이냐? 그렇다고 한태양 선수를 4번에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4번으로 들어간 것도 좀 재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땜빵 4번을 한다면은 그나마 경험이 많은 정훈 선수가 들어가는 게 심적인 부담을 덜 느낄 것 같다 정도로 그냥 넣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막 진지하게 생각한 거 아니고 그냥 우타 도배 해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근데 전민재 선수가 지금 완전히 방전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도 방망인데 수비에서 좀 많이 힘들고, 또 선수가 지금 경기가 나을수록 마이너스인 상황까지 온 것 같아가지고 좀 쉬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호준 선수를 선발로 넣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6강남, 7성빈, 8두성, 9호준 뭐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약간 그 감독님 성향이라면 선발 유격수 이호준보다는 선발 유격수 박성국을 쓸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의미 없는 과정인데 그냥 내일 되면 라인업은 나오겠지. 근데 뭐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감독님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구상에서 그 이 윤고나항 중에 황나 고윤이 다 빠지고 고만 남는 건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고, 또 손호영 선수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나마 그 조금씩 타율은 올라가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랑 위안인데 그 장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그나마 지금 2할 오픈 6리, 3할 2푼 6리 출루율, OPS가 0.635까지 올라가고, 그나마 최근에 안타가 좀 생산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바닥을 찍던 그런 느낌까진 그나마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제가 썸네일을 달아놨듯이 그냥 잠시 야구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좀 정신적으로 이로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야구를 볼 때 좀 진짜 무지성 응원만 하거나 진짜 좀 마음 편하게 보는 방안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저처럼 특정 선수 한 명을 찝어서 그 선수만 응원하는 모드로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좀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두산도 사실은 그 이승엽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조성환 대행으로 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축 선수를 다 내리고 또 퓨처스에서 많은 그 신진 선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두산은 오늘 그런 올라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요. 특히 김동준 선수가 굉장히 오늘 많은 주목을 받았죠. 오늘 3안타를 치고 홈런도 치고 2루타도 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번 자리에서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되게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체격도 그렇고 타격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 박종건 선수를 생각해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해설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는데, 근데 이게 참 부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한 게, 다른 팀은 오늘의 두산의 김동준 선수 마냥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선수가 막 4만타 치고 홈런도 치고 2루타도 펑펑 치면서 분위기도 바꾸고 이 팀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팀을 이렇게 구해주는 어떤 영웅의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선수가 안 나올까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잘해줘도 이렇게 뭔가 게임을 잡아주는 활약을 하기보다는 그냥 대견한 정도 활약이 그치는 것 같아서, 아유 참 이 팀 야구를 보는 팔자를 그냥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결국 또 2군으로 눈을 잠시 돌려봐야 되는데, 정보근 선수가 오늘 2군 경기에 출장을 하긴 했어요. 2군 NC전이었고 포수로 선발 출장을 했고 2타수 무안타 후에 박지엽 선수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열흘은 진작에 지났고요. 열흘은 6월 1일인가 그때가 열흘째였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일단 포수로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올라면은 내일 당장 콜 시킬 수도 있긴 해요. 시킬 수는 있고, 타격을 그나마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많이 내려왔지만 그나마 유관남 선수가 방망이가 안 맞는 와중에 그나마 나으니까 3포수를 써가지고 유관남 선수 지명타자로 쓰고 정보근 선수 스타팅 포수로 놓고 손성민 선수를 냅두고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안이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누가 한 명이 내려가야 되는데, 김동현, 박승욱, 이호준 내리면은 사실은 뭐 박승욱 선수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엔트리 등말소 관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올해 야구는 보면서 볼수록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통상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봐오던 어떤 그 경기 운영이나 엔트리 관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통상적인 생각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좀 속 편하게 무지성 지지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야구를 안 보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무지성 응원과 지지를 그냥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선수 한 명 혹 집어거나 거 지금은 한태양 선수를 제가 집어가지고 응원을 좀 하는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정보근 선수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 작년에 생각해보면은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정보근 선수가 잘해주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만한 성적은 사실 아닌데 너무 지금 팀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뭐 정보근 선수가 어떤 구세주처럼 생각이 되는 상황이도 참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2군 경기에서 투수 쪽에서는 정우준, 박세진, 유성민 선수가 나왔는데 세 선수 전부 다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선발로 나온 정우준 선수가 5이닝 2실점, 무보이넷,
오삼진, 투구수 83개, 스트라이크 54개, 20득으로 좋은 투구를 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세 선수 전부 다 보이넷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박세진 선수가 첫 등판에서 이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적응을 했는가? 2이닝 무실점 무보이넷 2삼진, 투구수 27개, 스트라이크 20개, 볼 7개로 승리 투수가 됐고요. 그리고 윤성민 선수가 2이닝 무실점 무보이넷 3삼진 투구수 28개 스트라이크 17개 보이넷 보이 11개로 세이브를 얻었습니다. 박세진 선수가 롯데에 오고 2군에서 첫 승을 거뒀고 윤성민 선수는 그 2군 통산 첫 세이브였어요. 오늘 거둔 세이브가. 그래서 두 선수한테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고 정우준 선수도 뭐 괜찮은 투구로 보이는데 지금 뭐 선발진도 여러 가지로 지금 깝깝한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어떤 꽉 막힌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보통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두산처럼 그 엔트리를 대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코칭 스태프의 변화를 줘가지고 좀 이런 분위기 환기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롯데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박세진 선수, 정우준, 박세진, 윤성빈 선수 이 세 명 전부 다 1군에 올라올 만한 선수들인 건 맞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 됐건 언제가 됐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세진 선수를 많은 분들이 뭐 지금까지 사실 1군에서 보여준 것도 없고 2군에서도 막 그렇게 안 좋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좀 해줄 것 같은 약간의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뭔가 환경이 바뀐다는 게 선수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2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조금 이런 투수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분위기를 환기해준 방망이도 같이 또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튼 뭐 어떻게든 지금의 진짜 DTD 분위기 그러니까 아 봄이 끝났구나 우리가 익숙한 자리로 내려가는구나 올 시즌도 똑같구나 이런 관성에 젖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팬들이라도 진짜 지금 비록 많이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플러스 4고 어찌됐건 공동 4위고 우리가 5할 승률이 목표였어요. 올 시즌의 목표가 어떻게건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이게 마이너스 11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까먹은 건 맞지만 5할 안팎에서 버티면 분명히 또 우리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8연패인가 했다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야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지금 빠져있는 뭐 황성민, 나승엽, 윤동희 선수가 차례로 복귀를 하면서 복귀 순서는 나승엽, 윤동희, 황성민이 되겠죠. 아무튼 이 주축 타자들이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또 퓨처스에서 오늘 좋은 활약 보여준 정우준, 박세진, 윤성민 이런 선수들이 또 활약을 보여주고 특히 박세진 선수나 윤성민 선수 같은 선수들이 만약에 활약을 한다 하면은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팬들 입장에서 좋은 것만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잠시 야구를 멀리하고 가족 친구와 주말 시간에 보내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오늘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기분이 막 화나는 거에 넘어가지고 착잡한데 뭐 즐겁자고 보는 야구니까 너무 우리가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재미 요소를 최대한 찾고 안 되면 야구를 잠시 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박진, 김진욱, 정현수, 정철원 선수를 썼는데 김진욱 선수가 오늘 같은 경기에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고 있는 경기에서 나오는 게 맞고 정철원 선수는 4일이 쉬었으니까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철원 선수가 안 나왔다면은 또 나올 선수가 없긴 했어요. 최준용 선수는 하루밖에 못 쉬었으니까 쓸 수 없고 마무리를 쓰는 건 그렇다고 그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 김광현, 송재현 선수 많이 던졌으니까 근데 문제가 김광현, 송재현 선수가 30개, 36개 던져가지고 토요일 6월 7일 경기에도 나오기가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무리죠. 사실 무리라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수도 지금 엔트리에 8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펜 투수가 지금 엔트리 관리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야수가 지금 6명 투수가 8명, 불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승욱 선수를 내리거나 김동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김동현 선수를 바로 내리거나 아니면 뭐 한태현 선수를 뭐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또 투수가 올라올 만한 엔트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열흘에 걸려가지고 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트리 정리를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내일은 이민석 선수 대 최승경 선수의 맞대결인데 최승현 선수가 3승 3패 58.1이닝 3.86의 평균 자책 1.3의 WHIP고 굉장히 준수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롯데전에서는 4월 27일에 5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뭐 준수한 투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직전 등판, 그 다음에 그 앞에 등판은 좋았습니다. KT전에 6이닝 2실점, 다음에 키움전에 6.1이닝 2실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키움이 우리하고 만나면서 완전 다른 팀이 돼가지고 오늘 에이지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좋은 성적을 전반적으로 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왜 특타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이지경님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진짜 큰 위기가 왔으니 위기감을 좀 가지고 진짜 뭐 그런 뭐가 될까요? 좀 전시대적인 좀 옛날 스타일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민석 선수는 1승 1 25.1이닝 33 평균 자책인데 기전 등판인 SSG전에서 6월 1일에 좋은 투구를 했죠. 5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등판에서 5이닝 4실점이지만 또 첫 선발승을 거두었고 그래서 평균 자책은 썩 좋지가 않지만 어떤 숫자 이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 간보아 선수하고 이민석 선수가 제일 믿음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잘 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 모드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무보이넥 경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잘했다고 일단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피칭 디자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을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야구나 선수가 선발에서 내려가기엔 되게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왜냐면 어찌됐건 5이닝으로 먹어주는 게 감지덕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랬는데 또 처방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뭐 나균환 선수를 내려버리고 뭐 퓨처스에서 좀 활약을 보인 투수를 올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모든 어떤 전망이나 그런 게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지성 응원과 지지 그리고 그냥 좀 편하게 보면서 좀 반등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화의 승률을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참 어제 제가 밤에 새벽 3시쯤에 라이브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때 보신 분들도 좀 계셨지만은 꽤 많이 계셨어요. 50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라이브를 제가 자주는 못할 것 같고 가끔씩 이제 그냥 다음날 뭐가 없고 저도 그렇게 막 잠이 안 오고 하면은 본방송 올리고 그냥 한 번씩 해볼 것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화제 같은 거 좀 더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제가 막 그렇게까지 특히 어떤 분석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나균환 선수의 피칭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 라디오 콘텐츠 사직이 들리는 밤의 느낌으로 조금 야구 경기 말고 좀 야구 문화나 그런 추억 위주의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그걸로 좀 얘기를 메인으로 하고 그 외에 경기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라이브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슈퍼땡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톤투지 승리를 위한 전제인 롯데 자이언츠.